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동 최대의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막 위에 건설되는 초연대적 도시, 인류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리죠. 그 중심 설계팀에 참여한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한국 출장 후 회의석상에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옴시티는 절대 완성되지 못할 겁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사우디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고 현지 방송에서도 이례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네옴시티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우디 왕국이 미래 100년을 걸고 추진하는 초대형 미래도시,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자동화 물류, 그리고 고속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실험장이죠. 많은 이들이 이를 중동판 실리콘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꿈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조각, 바로 사람과 기술의 조화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하드 알-마흐디. 중동 지역의 주요 국책 프로젝트 기술 자문단 소속의 중견 엔지니어로 보수적인 기술 철학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유학파로 세계 각국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죠. 당시 그는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 설계 검토를 위해 한국의 고속도로 및 스마트 도시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겉으론 차분했지만 속으론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기술은 빠를지 몰라도 규모나 안정성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는 서울, 부산, 세종 등을 둘러보는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한 수준의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시공 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가늠하지 못한 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장의 공기가 첫날부터 그의 감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판교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였습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판교 시범단지는 겉보기에 일반적인 신도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자동차의 흐름, 신호, 공공자전거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경망이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 제어하고 전 구간에서 무정차로 연결되는 AI 교통 시스템. 파하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도시에 구현된 기술이군요. 도면상 오차는 3mm 이내였지만 시공은 1mm까지 맞췄습니다. 파하드가 의아한 듯 묻습니다. 그 정도 정밀도는 현장에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자는 짧게 답합니다. 우리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는 신뢰의 기준이고 현장은 그것을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그 짧은 말에 파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만 정밀을 외치던 자신이 현장의 기술자 앞에선 막연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세종시로 이동해 고속도로와 지능형 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는 차량 흐름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정하고 있었고 터널 내부는 온습도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정렬돼 있었고 측량 장비의 데이터는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관통하는 교량과 굴착 기술, 비좁은 공사 현장에서도 단 1mm의 오차 없이 시공을 마무리하는 장면. 파하드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동행한 통역관에 따르면 그는 중얼거렸다고 해요. 사막에서 이 정도 정밀도는 본 적이 없어. 그러나 파하드를 진짜 감동시킨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그는 흙먼지 가득한 작업복을 입은 한 중년 기술자가 구조물 앞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잠시 후 파하드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구간 누가 설계하신 건가요? 기술자는 멈칫하다가 파하드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제가 맡은 구간입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네요. 그는 헬멧을 벗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맡긴 했지만 이건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팀이 함께 해준 결과죠. 그 말에 파하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하드는 잠시 말없이 그 기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팀을 더 언급하는 모습에서 그는 진짜 책임자의 자세를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기술의 정교함도 인상적이었지만 그걸 움직이는 정신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공사가 아닌 사람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국제 프로젝트 회의에서 늘 설계 도면과 시공 장비, 자재 단가표로만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누가 설계했는가는 중요한 포인트였고 개인의 실적은 곧 평가의 기준이 되었죠. 그러나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는 우리가 함께 했다는 단 한마디로 그 문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종에서 사람을 본 그는 평택에서는 사람 사이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택의 해상교량 건설 현장에서의 한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교의 정교한 시스템, 세종의 첨단 기술들이 눈을 사로잡았다면 이곳 평택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탄이 일어났습니다. 첨단 장비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를 점검하고 지켜보는 그 조용한 루틴 속에서 그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차례대로 줄을 선 작업자들, 장비를 재확인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의 인상 깊은 경험은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 고소 작업 구간에서였습니다. 수십 미터 위 고가도로 상판에서 이루어지던 시공 현장은 예상과 달리 매우 조용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한 채 손짓이나 눈빛, 무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파하드는 통역을 통해 현장 감독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들 왜 말을 거의 하지 않죠? 감독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소 작업은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집중과 신호가 생명입니다. 그 순간 파하드는 한국 기술의 정밀함 이면에는 이런 조용한 집중의 공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강풍주의보 속에서도 일정에 맞춰 시공을 준비하던 작업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줄을 서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헬멧은 잘 조여졌는가, 도면은 정확한가, 그리고 팀원들의 안전은 보장됐는가.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의 태도가 먼저였습니다. 이건 절대 흉내로 따라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여정의 마지막 날, 그는 울산 외곽의 해상 플랜트 보강 작업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현장이 부분 침수되며 장비 일부가 제 기능을 멈췄고 공정도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팀원들을 정리한 뒤 매뉴얼대로 상황을 재정비하고 30분 만에 긴급 복구 체계를 가동시켰습니다. 파하드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종종 발생합니까?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기후나 장비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변수에 강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해온 자신과 달리 한국의 현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매뉴얼을 진짜로 작동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5일간의 일정을 마친 후 그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네옴시티 기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회의 전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홀로 메모를 정리하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면 위에서만 도시를 지었다. 그러나 한국은 사람 위에 도시를 쌓고 있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정리하며 설계 철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파하드는 네옴시티 기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고위 기술자들이 배석해 있었죠. 발언 순서가 돌아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 등 수많은 나라의 기술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출장에서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건설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과 사람, 시스템과 정신이 결합된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이례적인 발언은 곧 내부 반발을 불렀습니다. 회의 후 한 동료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야 한다는 말,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그 말에 파하드는 잠시 침묵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 그는 무언의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술적 우월성보다 사람과 태도를 강조한 그의 메시지는 일부 동료들에겐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출장 중 적어둔 작은 수첩의 문장을 그는 다시 꺼내봅니다.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야 한다는 파하드의 발언은 곧바로 내부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사우디 국영 방송에서도 요약 보도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나친 찬양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장의 다른 전문가들조차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한국.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에 그 위대함을 종종 잊고 살지만 멀리서 온 한 엔지니어는 단 5일 만에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이후 그는 해당 회의 자료에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부록으로 첨부했고 다음 분기 기술 세미나에서는 현장 리더십이 기술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됩니다. 몇 달 뒤 그는 우연히 신입 기술자 교육을 참관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젊은 기술자가 발표 도중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계를 맡으면서 현장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님의 강연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이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부스를 둘러보던 중 그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세종의 터널 현장에서 그를 맞이해줬던 그 중년 한국 기술자였습니다. 파하드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때 공사 구간을 유심히 보시던 분이셨죠? 파하드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많은 걸 바꾸게 됐습니다. 기술도, 리더십도, 설계 철학도요. 기술자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팀 덕분이네요. 그 짧은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파하드는 오래도록 그 순간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한국에서 배운 현장의 철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안전 점검과 협업을 중심으로 한 브리핑 절차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제안서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은 회의실을 넘어 실제 시공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의 작업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실제 네옴시티의 설계 현장에서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하드가 직접 제안한 사전 브리핑 시스템은 3단계 시공 구간 일부에 시범 도입되었고 한국식 현장 안전 점검 루틴과 AI 기반 공정관리 프로세스가 적용된 것입니다. 하루의 작업은 팀 리더의 안전 브리핑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에는 그날의 도면 설명과 장비 사용 주의사항, 그리고 예상 기상 변화에 따른 대응 절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영상을 본 뒤 간단한 질의응답을 마친 후 서로의 장비 상태를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헬멧을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서로의 집중을 확인하는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작업자 의견 보고서가 정식 회의 자료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위 설계자들이 보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엔 현장 기술자들이 직접 적은 위험 요소 제한, 공정 개선 아이디어, 협업 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보이던 이 항목은 한 건의 제안으로 전체 자재 운반 경로를 변경하게 만들며 첫 시공 구간의 공정률을 기존보다 12%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파하드는 이 변화를 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이끄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고 일하는 방식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파하드를 비롯해 한국의 안전관리 책임자, 공정 설계 전문가, 그리고 양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툰 영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이해해가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고, 누군가는 말 대신 웃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파하드는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주변을 둘러본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설계도와 숫자들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태도, 서로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짓는 자세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은 잠시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파하드는 연설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도 복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책임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워크숍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워크숍이 끝난 뒤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씩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우디 현장 곳곳에 한국식 시스템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현장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의 작업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닝 브리핑이 정착되기 시작했고 무전기 하나로만 소통하던 작업 환경에 간단한 손짓 신호와 시각 자료, 심지어 작업자 간 짧은 인사 습관까지 따라하는 팀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작업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형님,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 라는 말이 들려오는 현장으로 바뀐 것이죠. 한 고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 속도보다 서로를 먼저 챙기는 그 분위기.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게 현장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몇몇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건설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시공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공식 자료를 발간했고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나눌 수 있지만 태도는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첫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 파하드는 이 보고서를 받아든 날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들었던 짧은 한마디, 우리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한 나라의 기술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나치는 고속도로,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의 모습 속엔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막 위의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귀국 후 그는 회의 보고서만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그는 자국 내 공과대학에서 현장 책임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고 그 강연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기술은 태도를 따라간다. 그 후 파하드는 새롭게 기획된 네옴시티 3단계 설계안에서 설계 검토 보고서보다 현장 사전 브리핑 영상 제출을 우선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도면을 그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의 경험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기존 설계안의 시공 순서를 재조정하며 현장 안전 확보 단계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기 시작했고 작업자 교육 과정에 팀 리더십을 강조하는 모듈을 도입했습니다. 사막 위 도시를 설계하는 그의 철학은 이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파하드는 네옴시티 3단계 구간 설계 회의에서
시공사에게 처음으로 작업자 안전 브리핑 영상 제출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합니다. 과거에 그였다면 도면 정합성과 예산 효율만 따졌겠지만 이젠 설계의 시작을 사람에서부터 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잘 아는 동료는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도면만 보지 않았다, 현장을 보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네옴시티 설계 과정에 한국형 현장관리 시스템 자문팀을 초청하자는 안건을 직접 정리해 사우디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위원들도 그의 강연 이후 변화된 설계 품질 지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동료들은 그의 고집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비판적이었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건 한국이라 가능했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라며 그의 제안을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 치부하곤 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조용히 파하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3단계 구간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난 이제까지 너무 숫자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브리핑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파하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료는 끝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술은 도면보다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거라고 했던 말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하드가 제안한 브리핑 시스템이 도입된 3단계 시공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공정률이 평균 14% 향상되고 120일 무죄의 기록이 공식 인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작업자 이직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본부는 이를 단순한 작업 방식의 개선이 아닌 현장 분위기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 건설부 보고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고 그 태도는 숫자로 증명됐다. 몇 년 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사막 위의 설계도. 그 서문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도면 위에서 도시를 설계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 위에 도시를 짓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짧은 문장엔 한국에서의 오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도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정밀함과 이름 없는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고 때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태도가 도시를 움직이고 사람을 바꾸며 먼 사막 위의 나라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파하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최신 장비도 화려한 시스템도 아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기술보다 먼저라는 것을 단 5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누가 그것을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저 잘 만들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학 위에 놓인 질서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은 국경을 넘어 사막 위에서도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던 그 이름.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이름 안에서 기술이 아닌 태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도로와 건물, 그 아래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철학이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태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도시의 설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느껴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술은 숫자와 도면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시키는 건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빠르고 정확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시선, 함께 짓는 마음,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철학은 오늘도 사막 위의 도시 한복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울림이 됩니다.